천정팔부 10권 시작하겠습니다. 피가 난무하는 강호에서만 지내온 소봉에게 애정이란 감정은 꿈조차도 꿔보지 못한 것이었죠. 그 상대가 바로 이 여인이라는 것은 더더욱 말이죠. 이제 소봉은 자신의 목숨보다 아주를 더 아끼고 있었으니 소봉의 모든 공력이 담긴 이 잡력은 분명 단정순을 격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허나 어째서 400인력이나 되는 단정순이 일이 형편없이 나가 떨어지는 것일까요? 잘 받아치기만 한다면 내상을 입더라도 버틸 수는 있었을 텐데요. 그 순간 소봉은 엄청난 불안감에 전신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제발 아니기만을 간절히 빌며 조심히 단정순의 얼굴을 손으로 비볐고 이내 가면이 벗겨지더니 그 안에 아주가 있었습니다. 아주는 오라버니 저에게 화나셨지요? 했습니다. 소봉은 아니요, 내 자신에게 화날 뿐이요, 내 자신이 밉소 하더니 그러면서 자신의 얼굴을 마구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주가 말했습니다. 오라버니 약속해 주세요. 영원히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겠다고요. 소봉은 말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랬소? 실은 이날 낮에 단정순과 원정숙이 그 소녀가 차고 있던 목걸이 때문에 15년 만에 딸을 찾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 아주에게도 똑같은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하여 아주는 몰래 찾아가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죠. 그 소녀의 이름은 아자라고 했고 잃어버린 언니가 한 명 더 있는데 아직까지 찾지 못했다는 얘기였죠. 그 언니의 이름은 아주라고 했고요. 또 어깨죽지에 아주, 아자 모두에게 단이라는 문신도 남겨놨는데 역시 아주에게도 그 문신이 있었던 것이었죠. 얘기를 듣고는 소봉도 아주가 단정순의 딸인 것을 알게 되었지만 아주가 굳이 이렇게까지 했어야 하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하여 아주가 말하길 자신을 봐서 단정순을 용서해달라고 하면 앞으로 자신을 온전히 사랑해주지 않을 것 같았고 또 단정순을 그냥 멀리 도망시키는 방법도 시간이 좀 더 걸릴 뿐 결국 실행될 것이었기에 그렇게 단정순이 죽고 나면 대리국에서 육맥신검을 쓸 수 있는 자가 소봉에게 복수를 해올 거라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하여 자신만 이렇게 희생하게 되면 소봉과 단정순 모두가 무사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였습니다. 이때 아주의 상태는 모든 내장이 갈갈이 찢겨져서 내공을 아무리 불어넣어도 또 설신이가 당장 치료를 해주더라도 그 어떤 가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가 한 가지 청이 있다고 하자 소봉은 한 가지가 아니라 100가지, 1000가지라도 응낙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여 아주는 아자가 나쁜 길로 갈 것 같아 걱정된다며 잘 돌봐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 마침 아자가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자신의 얘기가 나오자 앞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소봉이 아자를 발견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자 빨리 와서 언니를 배워라 라고요. 아주도 아자에게 말했습니다. 착한 누이야, 앞으로 오라버니가 너를 돌봐줄 것이다. 그렇게 말한 뒤 아주의 머리가 소봉의 어깨 위로 축 떨어졌습니다. 소봉은 그저 아주 라는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아자가 그런 소봉에게 당신이 우리 언니를 때려 죽였군요 라고 했고 소봉은 맞다며 빨리 나를 죽여 언니의 원수를 갚으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아자는 그런 소봉의 모습이 너무 무서워 그대로 도망치고 말았고요. 소봉은 죽은 아주를 품에 안고는 미친 듯이 달려서 단정순의 별장으로 찾아가 외쳤습니다. 단정순, 당장 나를 죽이시오. 나는 결코 반격하지 않겠소 라고요. 아무 대답이 없어 집 안으로 들어갔고 이미 모두가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벽에 걸린 단정순이 쓴 시가 눈에 들어왔는데 그 순간 소봉의 몸에는 소름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찾던 통솔자 형님의 필자와 단정순의 필자가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었죠. 소봉은 이 내막을 확인해야만 하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하여 아주를 묻어주면서 다짐했습니다. 이것만 해결하고 생을 마감하여 아주의 무덤 옆에 나란히 눕겠다고요. 그때 아자와 원성죽이 다가왔고 원성죽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죄는 단정순과 내가 지은 것인데 왜 아주를 때려 죽였냐고요. 당신도 죄를 같이 지었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죠? 하고 소봉이 묻자 원성죽이 대답해 주었는데 내용인즉 단정순과 원성죽은 아주 아자를 키울 수 없어 남에게 주었고 이를 크나큰 잘못으로 여기고 있는 거였습니다. 이로써 단정순은 30년 전 안문관 사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으며
통솔자 형님은 더더욱 아니라고 확인된 것이었죠. 소봉은 그럼 왜 마부인은 거짓말까지 해서 단정순을 죽이려고 했을까를 생각해봤지만 이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다 이렇게 되면 아주는 정말 헛된 희생을 한 셈이었습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소봉이 똑똑히 물어봤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던 것이었죠. 하여 소봉은 너무나 괴로웠는지 미친 듯이 땅에 머리를 박아댔습니다. 얼마 뒤 소봉은 머리에서 피를 쏟아내며 단정순이 어디 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소봉이 단정순까지 죽일 거라고 생각했기에 대답을 해줄 리가 없었으니 하여 소봉은 작별을 구하고는 그대로 떠나갔습니다. 는 뻥이었고 나무 위에 숨어서 이들을 미행하기로 했습니다. 소봉은 단정순을 만나 사실을 직접 들어보고 싶었고 이렇게 숨어서 이들을 미행하면 단정순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원성주가 아자가 찾아간 곳에는 단정순이 있었고 또 다른 여인과 한참 미래 중이었습니다. 아마도 원성주가 아자는 이 여인을 죽여 단정순을 되찾아올 심산이었겠죠. 그런데 그 여인은 바로 마부인이지 뭡니까? 소봉은 우선 원성주가 아자의 혈도를 짚고는 좀 더 단정순과 마부인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때 단정순이 사지의 모든 기운이 빠지더니 풀썩 쓰러져 버렸습니다. 마부인은 이를 보며 내 독에 중독되었군요 라고 했고요. 실은 마부인도 단정순의 많은 여인 중 한 명이었는데 결국 단정순을 독차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자 그냥 죽여버릴 마음으로 이렇게 독을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하여 마부인은 독에 당해 꼼짝 못하는 단정순의 어깨 쪽지를 이빨로 물어서 살 한 조각을 뜯어냈습니다. 매우 잔인했지만 이렇게 한 점 한 점 뜯어내서 죽이려면 오래 걸리긴 했죠. 그때 개방의 장로 백세경이 문을 열고 들어와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언제 죽이겠냐고 말이죠. 알고 보니 백세경은 마부인의 기둥서방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여 백세경은 자기가 직접 죽일 심산으로 단정순에게 무서운 장력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소봉은 아주를 봐서라도 단정순이 죽기 직전에는 살려주려 했는데 그때 다시 문이 열리더니 흑이사내가 나타나 백세경을 공격해 왔습니다. 이 흑이사내의 무공은 너무나 곡강해서 백세경은 즉시 목이 움켜잡혔고 그대로 목뼈가 부서져서는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흑이사내는 그냥 문 밖으로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소봉은 우선 원성주가 아자의 혈도만 풀어줘도 단정순은 안전할 거라 생각돼서 혈도를 풀어주었고 이내 흑이사내를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소봉은 이 흑이사내가 취현장에서도 자신을 구했었고 이번에는 단정순을 구해주었기에 이 흑이사내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헌데 흑이사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더 이상 나를 쫓아오지 마시오 라고요. 그 말에 소봉은 애석했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여 소봉은 다시 단정순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단정순은 대리국 4대5의 무사들이 데려간 상태였고 마부인만이 홀로 나자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마침 마부인이 소봉을 보고는 자신을 빨리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이때 칼로 난도질된 마부인의 얼굴은 징그럽기 그지없는 상태였습니다. 마부인은 소봉이 자신을 혐오스럽게 쳐다보자 이 모든 게 소봉 탓이라며 독살스러운 욕과 함께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개방의 부방주와 결혼해서 개방에 입성한 첫날부터 개방의 모든 남정네들은 자신만 보면 침을 질질 흘리고 있었다고 했고 유일하게 소봉만이 눈길을 한번 안 주었기에 악독한 기질이 일어나 그때부터 소봉을 붕괴시키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소봉이 거란족인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꼬투리 잡아 소봉을 무너뜨리려면 백세경이라는 자와 전관청이라는 자가 필요했기에 하여 그들과 매일 그 짓거리를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백세경이 언젠가 통솔자 형님이 누군지를 물었고 혹시나 해서 그동안 백세경과 나누던 야한 농담을 던져봤는데 전혀 모르고 있자 그때 누군가가 백세경으로 변장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며 하여 이참에 단정순이 해침을 당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통솔자 형님은 단정순이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소봉 보고 안아달라고 하는 마부인이었습니다. 안아주면 통솔자 형님이 누군지 알려주겠다고 말이죠. 소봉은 이 악녀 때문에 사랑하는 아주를 잃었고 지금 당장 짓이겨 죽여도 성에 차지 않았지만 통솔자 형님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기에 안아주려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때 뒤에서 아자가 나타나더니 형부는 우리 언니를 벌써 잊은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거울을 가져와서 마부인에게 비추며 너 같은 몰골을 형부가 안아줄 거라 생각한 거야? 라며 조롱을 해댔습니다. 마부인은 그제야 자신의 얼굴 상태를 확인한 것이었는데 만신창이가 된 것을 보자 큰 충격에 빠졌고 이내 숨이 멎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소봉 입장에서는 아자 때문에 통솔자 형님이 이제 누군지 영원히 알 수 없게 된 것이었죠. 하여 버럭 아자에게 화를 냈더니 아자는 언니처럼 저도 때려 죽이세요 이러고 있었습니다. 이때 소봉은 다시 뺨 싸다구가 마려웠지만 아주의 부탁을 떠올리며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문제는 이제 소봉에게는 아무런 목표가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누군지도 알 수 없는 통솔자 형님에게 복수도 할 수 없었고 아주가 떠났으니 삶의 의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자가 계속 따라오며 귀찮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냥 좀 꺼져달라 말했지만 형부랑 강호에서 돌아다니면서 쌈질이나 하며 살겠다고 계속 쫓아왔습니다. 소봉이 직설적으로 넌 너무 악랄하여 같이 다니기 싫다고 말해도 아주를 들먹이며 소봉의 가슴을 계속 후벼 파대는 아자였습니다. 소봉은 하는 수 없이 엄청난 경공수를 사용해서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난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성숙록의 정충추의 제자들이었고 아자를 잡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아자도 그 제자 중 한 명이었지만 서열도 또 무공도 제일 떨어졌기에 이들에게 결국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소봉이 나타났습니다. 차마 아주의 마지막 청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그럼 쳐맞아야했습니다. 아자 목까지 쳐서 말이죠. 이때 이 성숙록의 제자들의 무공은 150인력이었으며 대사제는 250인력이었습니다. 참고로 아자는 100인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소봉에게 야식거리도 못되었습니다. 하여 흠씬 두들겨 패버리고는 유유히 떠나버리는 소봉이었습니다. 아자는 그런 소봉을 계속 쫓아다녔고요. 이때 소봉은 성숙록의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느꼈고 아자도 그들과 같아 보였기에 진심으로 가달라고 하자 아자는 크게 상심해서는 제가 그렇게 싫으신가요? 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봉은 울거나 말거나 아자라는 소악마에게 학을 뗐기에 그냥 가고 있었는데 아자가 눈밭에 파묻혀서는 일어나지 않는 거였습니다. 분명 또 죽은 채를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오랫동안 눈밭에 누워있다 보면 언젠가 죽게 되는 법 어쩔 수 없이 다가가 일으켜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자가 일어나서는 소봉에게 얼굴을 디밀어 왔고 이내 아자는 입술에서 훅 하며 독침을 발사하는 게 아닌가요? 창졸간에 이처럼 가까운 거리에서는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소봉은 본능적으로 한평생 공력을 모은 장력을 날렸고 다행히 장풍으로 독침을 튕겨낼 수 있었습니다. 헌데 소봉의 이 장력에 아자가 퍽 하고 맞고 붕 하고 날아가 버렸으니 달려가 확인해보니 아자의 숨이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소봉은 내가 아주의 동생마저도 때려 죽였구나 라며 자책을 했습니다. 혹시 몰라 서둘러 진기를 끌어모아 아자에게 내력을 불어넣어주니 기적적으로 숨이 돌아오긴 했지만 의식은 여전히 없는 상태였습니다. 소봉은 멈추지 않고 1시간 동안이나 내력을 불어넣어 주었고 그제야 잠깐 의식을 찾더니 한다는 소리가 형부에게 독침을 쏜 건 나를 떠나지 못하게 하려던 거였어요 라고 했습니다. 저 같으면 똥 싸네 육실알년 이라며 욕부터 박았을지언데 소봉은 그래 내 어떻게든 너를 살려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하여 이제부터 아자 살리기의 긴 여정이 시작되었으니 소봉은 유명한 의원에 찾아가서 아자의 진맥을 받아봤습니다. 의원은 몸만 굳어지지 않은 거라며 이미 시체와 다름없다고 했습니다. 소봉도 알고 있었던 거지만 이렇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마침 비싼 인삼이 있다고 하여 사다가 데려서 먹여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인삼을 복용한 후에는 잠시지만 간혹 의식을 찾는 게 아닌가요? 이거다 싶었습니다. 하여 인삼을 전부 사다가 복용시켰습니다. 헌데 얼마 안 돼요. 이 말의 인삼은 모두 동이 났으니 그리하여 소봉은 아자를 품속에 안은 채 길을 떠났습니다. 최고급 인삼이 난다는 북쪽 끝 장백산으로 말이죠. 이렇게 천년팔부 10권이 끝났습니다.